여러분들 이중 프린트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0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인데, 사실 요 이중슬립 간섭 실험 하기 전에 이중슬립 간섭 실험 빛의 간섭 1, 0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 되어 있는 그 프린트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경로차 델타 L과 그 다음에 광경로차 델타 LO. 자, 그러면 델타 LO는 뭐냐면 그냥 길이가 아니라 광경로에 그냥 경로가 아니라 광경로 옵티컬 패스 랭스. 그래서 OPL이라고도 부릅니다. OPL 차이를 얘기해요.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자세하게 그림과 글로 표현해 놨으니까 좀 읽어보고 나서 이중슬립 간섭 실험부터 그 이후에 동영상을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뭘 보라고요? 이 부분은 교재를 참고하면 됩니다. 교재를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빛의 간섭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눠준 교재를 함께 보면서 같이 동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0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이 나오죠. 첫 번째로 0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하는데, 자, 간섭 실험. 자, 빛의 간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빛은 이제 빛도 파동이죠. 그래서 파동의 성질을 그대로 따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파동을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어떤 두 파원에서 발생한 빛이 뭐가 발생하면 경로차가 생기면, 동위상으로 발생한 파동이더라도 경로차가 생기면 위상차가 생기고, 이 위상차 때문에 뭐가 보강간섭 또는 상쇄간섭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죠. 보강간섭, 상쇄간섭. 근데 이 경로차라는 것이 이제 동위상으로 발생했다면 한 파장의 정수배, 예를 들면 람다 경로차가 2람다, 3람다 이런 식으로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즉 m람다 형태로 m이 플러스 마이너스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값을 가지게 되면 얘는 어떤 간섭을 하게 되냐면 보강 간섭을 했죠. 이 경우에 보강 간섭을 한다. 보강 간섭. 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동위상으로 발생한 빛에 대해서 동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동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한 게 있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경로차가 2분의 람다 또는 2분의 3람다 또는 2분의 5람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되면 이때는 상쇄간섭이 일어나는데,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반파장의 홀수배라고도 할 수 있죠. 2분의 람다의 홀수배 2m 더하기 1. 자, m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냐면 m람다에서 그냥 반파장만큼 더 간 이런 형태로 나타내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위에서 사실 경로차라고 얘기를 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경로차 델타 L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배운 대로 이 경로차를 뭐로 판단해야 돼요? 어떤 물질 속을 지나게 된다면 그쵸, 광경로차를 따져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L이지만 이 어떤 빛이 이렇게 통과한다고 할 때 길이가 L인 어떤 물질을 통과한다면, 그리고 이 물질의 굴절률이 N이라면 이 거리는 경로차 계산할 때 그냥 L이 아니라 뭘로 쓴다고요? NL의 거리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걸 옵티컬 패스 랭스라고 그랬죠. 광경로차. 그래서 이 광경로차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보강간섭,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상쇄간섭이 되더라.
그리고 또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경로차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위상차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경로차하고 위상차 사이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경로차를 델타 파이로 쓰기도 하고 파이로 쓰기도 하는데 지금은 파이로 쓸게요. 파이는 람다분의 2파이에다가 델타 L 강경로차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 말 뜻은 자 델타 L이 델타 L0가 한 파장일 때 위상차는 2파이가 되고 두 파장만큼 강경로차가 날 때에 위상차는 4파이가 되는 그런 형태죠. 만약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경로차 강경로차를 알고 그때에 뭐를 위상차를 구하려면 이 식을 쓰면 되고 반대로 넘겨서 어떤 특정 위상 차이가 몇 파장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기억.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중슬릭 간섭 실험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중슬릭 간섭 실험인데 실컷 얘기해놓고 보면 이중슬릭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 이중슬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슬릿이라는 건 아주 가는 틈, 쉴 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플라스틱이나 종이 같은 데다가 뭐를요? 면도날 같은 걸로 아주 가깝게 가로로 이렇게 할게요. 아주 가깝게 두 개의 틈을 내는 겁니다. 쉴 틈. 빛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얘를 우리가 옆쪽에서 보면 종이를 옆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때 요 쉴 틈에 해당하는 게 요 구멍이에요. 이 쉴 틈에 해당하는 게 구멍입니다. 그죠? 그리고 레이저를 통과시키면 레이저가 어떻게 돼요? 레이저가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이 사이를 D라고 합시다. 그럼 이 사이가 D인데 레이저를 보내주면 레이저가 어떤 면적을 가지죠. 우리가 어떤 땅 같은 데다가 레이저를 비춰보면 동그란 어떤 원무늬를 볼 수 있잖아요. 동그란 원무늬라고 하면 좀 그렇고 레이저 포인트 동그란 면적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매우 가까운데 하면 레이저가 이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겠죠. 그러면 이 여기서 나오는 빛들은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이 두 슬릿에서 나오는 빛은 동이상의 두 빛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받아들이고요. 그럼 이 그림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 이것은 이제 이걸 이중슬릿이라고 보면 이 이중슬릿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거리에 좀 제법 멀게 이 슬릿 간격을 지금 아주 가장해서 그렸는데 이 간격에 비해서 매우 먼 곳에 요 거리를 L 정도로 해봅시다. L 정도로 보면 이 L 정도 되는 거리에다가 뭐를 두냐면 빛이 가서 맺힐 수 있는 스크린을 둡니다. 그럼 자 여기서 자 이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자 이 가운데면 요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나간 빛하고 여기서 나간 빛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 두 빛이 만나겠죠. 그럼 이걸 위에서 간 빛을 L1 여기를 소스 1, 소스 2, 슬릿 1, 슬릿 2 뭐 이렇게 됩니다. L1, L2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경로차가 완벽하게 경로가 같으니까 경로차 0이겠죠. 그럼 이 부분에는 어떤 간섭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어떤 특정한 이 처음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밝은 무늬가 생길 그런 조건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때 이거를 Y라고 한번 해봅시다. Y. 자, 첫 번째 밝은 무늬가 생기는 첫 번째라고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밝은 무늬가 생길 조건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S1에서 어떤 임의의 점 P까지 빛이 이렇게 가서 도달하고 그 다음에 S2에서 이 P까지 이렇게 도달합니다. 그러면 요 L1하고 L2하고 길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L2에서 L1을 뺀 값을 우리는 델타 L 또는 델타 L0로 써도 돼요. 지금은 뭐 매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0이 아니죠.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L2하고 L2에서 L1을 뺀 이 델타 L이 얼마가 될 때에 여기에 밝은 빛을 만들 거냐. 여긴 두 개 S1하고 S2에서 나간 빛은 동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이상일 때는 어떨 때 m 람다의 조건을, 즉 이 둘의 경로차가 람다 또는 2람다, 3람다처럼 m 람다가 될 때 보강 간섭을 일으키죠. 그럼 m 번째 밝은 무늬, 그러니까는 람다 이 경로차가 람다일 때는 첫 번째 밝은 무늬, 2람다일 때는 두 번째 밝은 무늬, 3람다일 때는 세 번째 밝은 무늬가 되니까 델타 L이 m 람다면 얘는 어떤 조건이 되냐면 m 번째 밝은 무늬가 되겠죠. m 번째 밝은 무늬가 된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m 번째 밝은 무늬 이 중심점으로부터 중앙 위치로부터 m 번째 밝은 무늬까지의 위치를, 거리 차이를 ym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L은 m 람다가 되겠죠. 자,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이 델타 L을 어떻게 구할 거냐, 델타 L을 어떻게 구할 거냐가 관건입니다. 이 델타 L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델타 L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중 슬릿에서는 델타 L이 어떻게 표현될 거고 무엇의 함수로 표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왼쪽 부분을 지우고 계속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교재 그림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중 슬릿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스크린까지 빛이 나아가는데, 자, 나아가요. 이게 지금 중앙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앙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둘 뒤에. 근데 자, 여러분들 요 가까이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 자, 이 L1하고 L2는 나란한 것처럼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볼 때도 이 둘을 평행하다고 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점점점 멀리 해보면, 자, 아까 똑같이 했는데, 자, 여기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그려놓읍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빨간색으로 하나 그릴게요. 자, 요렇게 가면, 자, 연두색하고 빨간색을 비교해보면 빨간색이 훨씬 연두색보다 좀 더 나란해 보이죠.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L이 뭐보다 이 D에 비해서 매우 크면, 자, 이게 L이에요. 여기 스크린까지 거리를 L이라 두면, 자, L이 D에 비해서 매우 크면 이 둘은 거의 나란한 것처럼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근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나아간 빛은, 이렇게 나란하게 나아간 빛은 만나지 않겠죠, 실제로는. 근데 조금 기울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거의 나란한데 조금만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 얘가 어쨌든 모여서 멀리 가면 만나겠죠. 자,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나란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이렇게 나갈 겁니다. 쭉쭉쭉쭉 나갈 거예요. 그랬을 때 중앙, 자, 이 나아가는 이 방향으로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얘는 결국에 가서 만날 거고, 경로차는 뭐가 해당하냐면 이렇게 꺼보면 얘는 쭉 가서 만날 거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길이가 똑같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경로차는 뭐가 해당하냐면 이 두 빛의 경로차는 얘가, 이 길이가 경로차에 해당합니다. 경로차. 그럼 얘가 D고, 여러분 해보면 얘가 세타가 나와요. 그럼 결국 경로차는 뭐가 됩니까? D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중 슬릿 간섭 실험에서 경로차는 어떻게 구한다? 경로차 델타 L은, 또는 델타 L0는, 지금은 뭐 물질이 없으니까 델타 L이나 델타 L0나 갖고, 만약에 델타 O라고 해야겠죠. 옵티컬이니까. 자, 만약에 어떤 n인 굴절률이 n인 물질 속에서 실험을 하면 그 파장 람다를 n분의 람다로 쓰거나, 또는 이 경로차에다가 뭐를 해주면 돼요? n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델타 L0는
d sin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진공에서 실험한 거예요. 자, 얘가 어떻게 될 때? m 람다가 될 때 m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쭉쭉쭉 이렇게 될 거고, 이 경우에는 보강이 될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빛하고 여기서 나오는 빛이 동위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 위상이면 보강이 아니라 상쇄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동위상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보강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델타 L 제로가 또는 델타 L이 d 사인 세타가 m 람다에 하고 2분의 람다만큼 더 차이가 나면 이 경우에는 얘는 상쇄가 되겠죠. 동위상으로 발생한 경우에 얘는 상쇄 간섭이 됩니다. 됐죠? 자,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두 개는 이중슬립 간섭 실험에서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d 사인 세타가 경로차다. 요거는 기억을 해둬야 되고, 자,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요 아까 앞에서 ym을 구했잖아요. ym을. 그러면 예를 들어 ym이 있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얘가 1이라면 두 번째 밝은 무늬 이런 식으로 해서 ym 플러스 1번째 무늬가 있겠죠. 그럼 나는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게 요 사이에 무늬 사이의 간격을 구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한번 구해 봅시다.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밝은 무늬 사이 간격.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근사를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L이 D보다 매우 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랑 이중슬릿에서는 이중슬릿 간섭 실험에서는 세타가 보통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아요. 매우 작다. 세타가 매우 작으면 우리는 뭐를 쓸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는 거의 사인 세타는 거의 탄젠트 세타로 근사할 수 있어요. 그럼 자, 보면 d 사인 세타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d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d 탄젠트 세타는, 자, 우리가 m 람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n 번째 밝은 무늬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가 세타의 각도에서 이 위치에서 이 두 빛이 만나서 여기에 m 번째 밝은 무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타 m이라고 합시다. m 번째 밝은 무늬를 만드는 각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지금 보다시피 이것분의 이 y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d에다가 이 거리가 l분의 ym이 m 람다죠. 그럼 m 번째 밝은 무늬 위치는 ym은 d분의 m l 람다 이렇게 되죠. 이게 m 번째 밝은 무늬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m 번째 밝은 무늬와 그 다음에 나타나는 m 플러스 첫 번째 m 플러스 1번째 밝은 무늬는 m 대신에 m 플러스 1로 넣으면 되니까 d에 l 람다에다가 m 플러스 1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m 플러스 1번째랑 m 번째 무늬 사이 간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d분의 l 람다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어두운 무늬, 즉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무늬 사이의 간격을 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 사용하는 빛의 파장 람다가 작으면 무늬 사이 간격은 어떻게 돼요? 짧아지겠죠. 그럼 다른 조건 다 똑같이 놔두고, 그럼 다른 조건 다 놔두고 뭐 스크린까지 거리나 파장도 다 놔두고 D의 간격을 줄이면 무늬 사이 간격은 더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D하고 람다 그대로 놔두고 스크린을 D로 가져가면 무늬 사이 간격은 더 넓어지겠죠.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이중슬릿 간섭에서 어떤 뭐 경로차를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무늬 사이의 간격 같은 걸 구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무늬의 밝기, 빛의 색이, 밝은 무늬의 색이 같은 걸 한번 구해봅시다. 무늬의 밝기 또는 빛의 색이 세타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해보면 세타에 따라 변하는 빛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즉 빛의 세기를 세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빛은 파동입니다. 그죠? 파동이라고 하면 뭔가 진동하는 물리량이 있어야 되죠. 수면파는 물결일 것이고 물이고 소리는 음파는 공기 입자일 것이고, 그죠? 그럼 빛은 뭐가 진동하냐면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모두 진동을 하는데 우리 보통 전기장이 진동하는 걸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전기장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진동하는 물리량은 전기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면 전기장을 알면, 뭐 전기장이 퍼져나갈 거니까 뭐 전기장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E0 전기장 진폭에다가 사인 뭐 kx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빛의 세기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요 전기장 진폭이라고 하죠. 이거를 전기장 진폭이라는데, 전기장 진폭이라고 해요. 얘를 이 진동하는 전기장, 즉 전기장 진폭의 제곱이랍니다. 빛의 세기라는 것은 전기장 진폭의 제곱, 전기장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비례상수에다가 전기장 진폭이 지금 E0죠. E0 제곱. 그럼 만약에 전기장 진폭이 2배가 되면 I-는 K에다가 E0의 제곱이 되니까 이 둘 사이에서 I-는 어떻게 되는 거죠? 4i라는 관계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항상 뭐가 중요하다? 전기장 진폭을 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먼저 빛의 세기를 구하려면 우리는 이제 전기장 진폭을 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중 슬릿입니다. 그럼 우리 이중 슬릿 계속 하고 있죠. 이중 슬릿에서 양 슬릿에서 여기에서 빛이 이제 전기장 진폭이 진동하는, 이제 빛이니까 진동하는 전기장이 있겠죠. 얘 진폭을 E0 전기장이 진폭이 E0인 전기장이 진동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크기의 어떤 전기장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진폭이 E0인 어떤 파동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경로차, 아까 얘기했듯이 D고 이 나아가는 방향이 세타라면 경로차는 D 사인 세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서 위상자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경로차가 생기면 위상차가 생기죠. 파이는 람다분의 2파이에다가 D 사인 세타라고 들 수가 있겠죠. D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빛, 이 빛하고 이 빛 사이에는 뭐가 생겨요? 그쵸, 위상차가 생겼죠. 우리가 두 빛이 위상차가 생길 때 어떤 진폭을 구하는 방식은 위상자 공부를 할 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둘 사이에 파이만큼 이제 위상차가 생기니까 하나를 E0라고 하면, 우리 진폭 구하는 방식을 했었죠. 진폭만 구하는 겁니다. 일단 E0라고 하면 그 다음 파이만큼 차이가 나면 얘를 파이로 가고 얘 진폭이 E0라고 하면 이 둘을 합성한 합성 파동의 진폭은 얘가 되는 거죠. 합성 파동의 진폭. 그래서 이 합성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이 합성. 그죠? 그러면 자, 얘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얘하고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 각도가 같겠죠. 그러면 얘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죠? 요렇게 나누면 뭐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근데 뭐가 요 하나의 길이가 E0의 코사인 2분의 파이죠.
그럼 반대쪽도 있으니까 그죠? 얘도 E0의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합성의 어떤 전기장 진폭은 2E0의 코사인 2분의 파이 또는 뭐 우리 교재에는 델타 파이로 되어 있는데 2분의 파이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빛을 I0라고 합시다. 하나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I0라고 하면 I0는 E0 제곱에 비례를 하니까 I0를 뭐 비례상수에다가 E0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합성된 빛의 세기를 요 두 빛이 세타만큼 각을 이루는 세타의 각도 방향으로 나아가서 만나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빛이 합성이 되면 그때의 빛의 세기는 그 위치에서의 빛의 세기는 여기서 이 합성은 요 합성 파동의 진폭이에요. 이 합성의 제곱이죠. 그러면 i는 k의 이 합성의 제곱인데 이 합성이 얘니까 2제로의 코사인 2분의 파이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k의 4E0의 제곱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I0라고 했으니까 얘가 I0예요. 그러면 I는 4I0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때 I0는 뭐예요? 슬릿 하나에서 나오는 빛의 색입니다. 또는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얘를 I0 중앙에서의 밝기에다가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를 곱해도 된다. 뭐냐면 요렇게 돼 있을 때 요 중앙이면 얘 E0오고 E0 오면 경로차 없으니까 E0, E0가 두 개가 그냥 더해지겠죠. 그럼 얘 진폭이 2E0예요. 그죠? 그럼 제곱하면 4E0의 제곱이 요 중앙에서의 중앙에서의 밝기는 4E0의 제곱이 되니까 I0 중앙에서의 밝기는 K의 4E0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방식에 의하면 요렇게 쓸 수도 있다. 근데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해 주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 I0는 슬릿 하나에서 나오는 어떤 빛의 색이더라. 자, 그러면 교재 아래쪽에 있는 Q question. 자, 이중슬릿 통과한 동일한 두 빛이, 그러니까 위상이 같은 두 빛이 특정 각도 세타로 나아갔다. 그러면 위상차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D sin 세타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이 D sin 세타가 델타 L인데 이걸 직접 줬네요. 얼마라고요? 3분의 2람다래요. 3분의 2람다. 근데 두 빛이 간섭하여 만드는 빛의 세기는 금방 봤듯이 빛의 세기는 I라는 것은 4I0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슬릿 하나에서 나온 거 줬죠.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빛의 세기를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지금 요 위상차를 알아야 되죠. 근데 위상차하고 경도차 사이 관계는 우리는 알고 있죠. 파이는 람다분의 2파이 델타 L. 그러면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3분의 2람다를 하면 파이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4파이가 되죠. 그러면 여기 넣어보면 4i0의 코사인 파이의 3분의 4를 넣으면 여기 3분의 2파이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파이의 제곱은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이제 2분의 1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4분의 1이 돼서 4i0 곱하기 4분의 1이 돼서 i0가 되는 겁니다. 즉 이 문제상과 같은 경우에는 두 빛이 간섭을 일으켜서 만드는 빛의 합성된 빛의 세기도 그 위치에서 이 지금 3분의 2람다만큼 경로차가 일어나는 그러한 그런 방향에서의 빛의 세기라는 것은 슬릿 하나에 나온 빛의 세기하고 같다는 거죠. 두 빛이 합성됐지만
슬릿 하나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재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간격노차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중 슬릿에서 한쪽 이제 슬릿 S1 부분을 이제 두께가 이제 이 두께가 A인 어떤 방막으로 가렸대요. 그랬더니 이 중앙에 있던 밝은 무늬가 어디로? 위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위쪽으로. 자, 그럼 중앙의 밝은 무늬라는 것은 경로차가 얼마라는 뜻입니까? 중앙의 경로차가 중앙의 밝은 무늬는 경로차 0이죠. 그럼 이 무늬가 이동했으니까 이 방막을 가려가지고 요 L1하고 요 L2 이 차이의 경로차가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뜻입니다. 경로차가 왜 그렇게 실제 길이는 그냥 길이를 보면 L2가 L1보다 더 길죠. L2가 L1보다 더 길어요. 근데 L1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 물질이 있죠. 이 물질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간격노차는 그 굴절률을 곱한 값만큼 이제 길이를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럼 이 간격노는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L1-A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굴절률 N이 물질이라면 NA가 되겠죠. 그럼 위쪽의 경로는 L1 빼기 A 오른쪽에 있는 요 길이하고 뭐 더해야 돼요? 그쵸, 요 물질이 있는 부분을 간격노를 더하면 이게 위쪽에 있는 간격노고 아래쪽에는 L2는 그냥 원래대로 L2일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 P점은 간격노차가 뭐가 돼야 돼요? 아까 O점은 간격노차가 0인 지점이니까 P점도 간격노차가 0이 돼야 되죠. 그럼 L2에서 L1-A하고 더하기 NA를 빼주면 이 차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L2-L1 더하기 그죠? A-NA는 0이 되죠. 정리하면 L2-L1 더하기 M-1의 A가 0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L2-L1은 그냥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이죠. L2에서 L1 뺀 거죠. 그건 뭐예요? 그냥 우리 이중설릿 할 때처럼 요 길이가 되죠. 그냥 경로차.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D 사인 세타가 되겠죠. D 사인 세타. 근데 세타가 매우 작다면 얘는 뭐라 쓸 수 있어요? D 탄젠트 세타 쓸 수 있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죠. 됐습니까? 보니까 여기에 부호가 잘못됐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D 탄젠트 세타는 요 사이의 거리가 지금 그림에서 L로 주어졌고 D 탄젠트 세타는 D의 L분의 X''이 될 거죠. 이게 넘기면 M-1의 A가 됩니다. 그러면 X' 옮겨간 X'는 뭐가 되냐면 D분의 A L에 M-1이라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n이 1이라면 X'는 원래 위치인 중앙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경로차가 0인 지점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무늬 사이의 간격은 자, 중앙점이 이동했긴 했지만 무늬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별한 밝은 점이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임의의 점 P 다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 S2에서 P까지 이렇게 빛이 가고 S1에서 P까지 이렇게 빛이 갑니다. 그랬을 때 이 L2하고 L1하고 구분하기 위해 얘를 경로를 L2 다시라고 그러고 이 전체 길이를 L1 다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경로차는 강경로차 델타 L이라는 것은 L2에서 빼기 앞에서 했던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얘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그럼 L1 A에다가 더하기 NA가 되겠죠. 그죠? 요 길이에다가 요 NA를 더해 준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L2-L1 빼기 해보면 알겠지만 n-1의 a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그럼 P' 지점에 밝은 무늬가 나타나려면 m람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겠죠. 맞습니까? 요 만족시키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뭐였어요? d sin 세타 m이라고 합시다. m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어떤 위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d sin 세타 m 빼기 m-1a가 m 람다라면 d sin 세타 m이 m 람다 더하기 m-1의 a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d sin 세타 m이라는 거는 얘가 탄젠트 세타를 쓸 수 있고 d의 l분의 m번째 밝은 무늬의 여기까지 거리를 m번째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를 ym이라고 한다면 l분의 ym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m 람다 더하기 m-1의 a가 되겠죠. ym이라는 건 m번째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라는 거는 m 람다 더하기 m-1의 a에 d분의 l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ym 플러스 1 빼기 ym을 해보면 이 뒤에 놈들은 항상 같으니까 앞에 것만 남겠죠. 그럼 d분의 l 람다로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늬 사이의 간격은 변한다 안 변한다? 간격은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방막을 두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방막을 두는 쪽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무늬가 위쪽 슬릿을 막으면 무늬가 위쪽으로 이동하고 만약에 아래쪽 구멍을 그 방막으로 굴절률을 가진 방막으로 막으면 무늬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얼마나 이동하는지는 금방 구한 요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현상이라는 거는 요 정도로 이제 한번 해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교재 5페이지부터 있는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은 새로운 동영상으로 하나 해서 동영상을 2개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나가 1시간 넘어가면 너무 힘들다는 말이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